큰 그림 그립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 오경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먼저 대주제부터 보겠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펼쳐 나갈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실적 장세 가능한가 여부입니다. 조선 섹터들도 수주 좀 좋아지면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. 향후에는 또 이제 실적 시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슬슬 나올 것 같아요. 1분기의 마지막 달이어가지고요. 자세하게 우리 증시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상황부터 좀 볼 텐데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. 이 중국에서 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장률 전망치 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, 제시한다면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나오기는 6%대 이상이다라고 해요.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좀 더 세부적인 분석해 주세요. 네네.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할지 않을지 관심이 많았는데, 일단 시장에서 좀 예시 전망했었던 7%나 8% 대비는 좀 보수적인 숫자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보수적인 수치인 6%가 일단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또 눈여겨서 봤던 부분이 재정적자 목표치입니다. 재정적자 목표치를 3.2%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전년 3.6% 대비 이제 감소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재정적자 목표치도 왜 중요하냐면, 이 재정적자 목표치가 전년 대비 이제 감소를 한다는 부분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리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재정적자 목표치 3.2%는 전년 대비 감소한 좀 경기 부양책을 완만하게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거시 정책은 이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없이 좀 완만하게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는 좀 실망을 시켰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. 이제 지금 이후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고 육성할지에 대한 세칙 발표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면 이제 디지털 쪽에 대한 가속화 부분과 디지털을 구축하는 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 산업을 보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,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을 좀 육성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전체적인 GDP의 중국의 GDP의 10%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, 전체적인 이제 산업 수요로 봤을 때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쪽이 좀 육성될 수 있는 방향이 잡혀져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는 그동안 걱정했던 게 중국 쪽에서의 긴축에 대한 우려였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부양을 하기는 하는데 예상보다는 좀 완만하게 부양을 한다. 이것을 긴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? 네, 일단은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는 부분이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긴축 외에 추가적으로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했는데,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,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도 중국도 당국자들이 좀 말을 아끼는 요즘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가 올랐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 좋았던 고용 지표가 꼽히기도 하는데요. 어떤 수치로 나왔나요? 네, 2월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, 일단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고용이 37만 9천 명이 증가를 해서 1월 16만 6천 명 대비 2배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. 시장치 대비로도 상당히 좀 높은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, 실업률도 6.2%로 1월 6.3% 대비 좀 낮아진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. 일단 시장에서 예상치는 일자리는 16만 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고, 실업률은 6.4%를 예상했기 때문에 일자리 실업률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쪽 부분이 고용이 증가했냐라고 살펴보면, 이제 서비스업 쪽이 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서비스업 종이 51만 3천 명이 좀 증가를 하면서, 일단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서비스업 쪽으로 좀 닫혀졌었던 게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시사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레저나 접객 산업이 이제 35만 5천 명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근데 이렇게 지금 2월 이제 고용 지표는 이제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잘 나왔는데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장기 실업자 수는 재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은 좀 부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장기 실업자 수로 분류하는 거는 27주 이상 이제 실업자를 좀 말하는데 지난해 5월 이후에 매월 10만 명 이상의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근데 이제 12월에 2만 7천 명으로 좀 감소를 했고 1월에도 6만 7천 명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10만 명을 하회하면서 둔화되는 이제 숫자를 나타냈는데 다시 2월 달에 12만 5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10만 명 이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지금 보는 게 이제 장기 실업자 수의 증가가 감소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1.9조 달러 규모의 그 이제 추가 부양책이 일단은 지난 주말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. 상원에서 통과를 했고 하원에서 이제 수정안에 대한 그 재차 통과가 이제 3월 9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바이든 서명이 이제 3월 14일 이전에 좀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 지금 이렇게 고용이 좀 개선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정책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현행에 유지되고 있는 정책 외에 좀 장기 채권을 좀 매입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정책이 시장에서는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면 또 시장에 좀 단기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 증시에서도 신규 상장 이벤트는 늘상 있는 일인데 특히나 이번 주에 상장하는 두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로블록스하고 쿠팡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. 네, 지난주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3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10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상장 이슈로 시장에 일단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로블록스가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시장에서 일단은 예상을 32조 8천억 정도를 32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장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더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뭐 네이버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쿠팡도 이제 3월 11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이 있는데 일단 또 3월 10일에 이제 공모가 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랑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56조 정도를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 형성에 더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섹터로는 대체로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섹터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요. 하지만 주가는 요즘 들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지금 다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기대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을 텐데 일단 뭐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은 이제 칩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이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에서는 또 낸드 가격도 상승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 낸드가 앞으로 더 좋아지는 흐름이어서 좀 반도체 좀 관심을 실적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화학 섹터나 원자재, 철강 쪽 섹터, 그다음에 운송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그 주가 움직임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큰 그림 그려주세요. 네,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상승을 오늘 한 13% 하고 있는데 또 하락을 하면은 이제 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체력은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좀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확실한 방법은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생각이고요. 이제 이번 달 지나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한 반도체나 화학 운송 쪽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